요거는 재미로만 보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는 전문가님들, 교수님들에 가서 보고요. 재미로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주요 백신이 있는데요. 다 아시죠? 화이자께 있고 모더나께 있고 우리가 지금 뭐 갖고 온다는 아스트라제네카께 있는데, 재밌는 건 백신의 방식이 여기는 전령 RNA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전달체라는 표현을 써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요 전령 RNA라는 이쪽이 노벨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일까? 한 10분에 걸쳐서 빨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과 효능이 높은 전령 RNA, 메신저 RNA, 메신저 M, 전령 메신저 RNA 백신 노벨상감이다. 효과 안정성이 뛰어나고 대량생산에 유리하다. 왜 노벨상이냐?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메신저 RNA 백신이 상용화되는 게 놀랍고 감동적이다. 백신이 왜 감동적일까? 이 백신 개발자는 노벨상을 받을 거다. 더욱 어렵고 정확한 얘기는 교수님 유튜브 가서 보시고요. 수업을 들으시고요. 자, 날로 먹는 과학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DNA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DNA라는 건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이거 반 갈라 쓰는 거죠. 이제 다 아시죠? 반을 갈랐습니다. 요렇게 반을 갈라서 여기에 코딩이 돼 있는 거잖아요. A, C, C, U, D, D, 여기도 뭐 D, C, U 이런 게 써 있는 거잖아요. 쫙 코딩이 돼 있는 줄이기 때문에 이게 반을 가른 다음에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DNA 전사라고 요 반을 쫙 가른 다음에 들어가서 뭐가 적혀 있다는 거를 탁 가서 붙은 다음에 거기 있는 걸 복사해 오죠. 아,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다. CAU, CCAU라는 걸 딱 복사해 온 다음에 요거를 세포 밖으로 복사해 놓은 거를 휙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제시에 나온 메신저 RNA라는 애죠. 한마디로 명령어 코드가 적혀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복사해서 요런 메신저 RNA를 만든 다음에 얘를 세포 밖으로 보내요. 이게 말로 이렇게 하니까 완하다는데 실제로 세포 밖으로 이런 벌레 같은 애가 이렇게 나가서 명령어가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전 그게 진짜 신기했는데 이걸 보면서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세포 밖으로 저 명령어가 이동하는 걸 요즘엔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 명령어 줄입니다. 명령어 줄이 저렇게 나가서 요게 명령어 줄을 읽고 그 명령어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리보솜이라고. 진짜 읽잖아요. 띡 읽으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재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장도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인류 인체 내에서 저게 실제로 띡 하면서 야 주문 온 거죠. 오더. 짜장면 2그릇, 짬뽕 2그릇, 뭐 단무지는 조금만 요거를 이동해 가면은 세포 밖으로 나온 다음에 그 오더를 받고 요 공장에서 짜장면 3그릇, 여기 짜장면 3그릇, 짬뽕 2그릇, 군만두는 서비스 뭐 이렇게 번역한 다음에 만듭니다. 공장처럼 뚝뚝뚝뚝뚝 만들어요. 그걸 이동시키는 게 이제 코드를 달고 있는 게 메신저 RNA라고 하는데, 자 근데 저게 백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바이러스라는 놈이 우리 세포에 들어올 때는 요런 발 같은 게 있어서 뭐 어려운 말로 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한다는데 요 발 같은 애가 있어서 이게 우리 세포고요. 세포에 있는 어떤 수용체와 착 잡은 다음에 그걸로 자기네들 RNA를 쭉 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 자기 RNA 복사해갖고 여기서 수많은 자기의 자손을 남긴 다음에 이게 우리 세포를 뚫고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공장을 자기네 걸로 낼 놈 사용하는 거죠. 자신의 유종자 RNA를 복사해서 자기 자신을 무한 복사해서 그 안에서 다시 나오는 이런 게 이제 바이러스의 한 형태인데, 근데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체 안에 있는 면역세포는 생각보다 무지막지한 놈입니다. 이게 왜 무지막지한 놈이냐면 특성이 물리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코드로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박살을 내던가 아니면 여기서 분해 효소 뭐 이런 거 내보내서 세포를 박살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고 나발이고 떠나서 걔가 들어가 있는 세포가 그냥 착살납니다. 걸리면.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걸려. 이 걸리면 진짜 박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고 뭐고 걔가 들어간 세포도 걸리면 착살입니다. 근데 누가 걸렸는지 모르잖아. 몸 안에 뭐 워낙에 많으니까 뭐 세포 이런 게. 그럼 어떻게 하냐? 쟤네들이 여기 있는 게 약간 지문 같은 애인데 요걸 보고 저놈이 그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놈이면은 이거죠. 그놈이라는 게 걸리면 이겁니다. 바로 박살이거든요. 이게 뭐 코로나 할아버지여도 박살인데, 그래서 쟤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진짜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손을 대요. 딱 대고 야 뭐야? 그럼 얘가 말을 해요. 여기서 AAU, CCA, MAU, DDDDD, AA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겠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죄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요. 바코드 비슷하게 실제입니다. 야 그 암구호 이러는 거죠. 아니면은 박살이에요. 여기 안에 아무리 무서운 놈 있어도 헬라당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작살이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얘가 검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웃긴 게 혹독한 시험을 봤습니다. 왜냐? 제가 잘못해서 내 세포인데 야 불어 했는데 제대로 암고를 불었는데 이거 문제 있네 하고 박살을 내면은 내가 죽잖아.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이 오거나 내 세포가 죽으니까
얘네도 혹독한 시험을 겪습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 그 보시면은 이 총선 뭐 어디로 이동한 다음에 자기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한마디로 문제를 내요. 야, AAACCC UUU야. 얘는 어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작두질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난데 잘못된 답을 내면은 이 T세포라는 애가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죽어요. 나오기도 전에 죽여버리는 거죠. 이 새끼 자꾸 내 세포라니까 이 자식하고 그냥 죽이는데 이걸 통과할 확률이 5%랍니다. 살벌하죠. 이 시대에도 고시가 있어요. T세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문제 틀리면 사멸이야. 문제를 내요. AAUCCC 오케이? 이게 하면 잘못하면 이거기 때문에 혹독한 시험을 받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경찰 같은 애가 돼서 나와서 이제 갑질하는 거죠. 난 저걸 통과했다. 95% 통과했으니까 불어. 읊어해서 이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 그런데 쟤네들이 싸우기 전에 이 대식세포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죠? 백혈구 같은 애들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안에 들어오면은 그 뭐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애 짭짭짭짭 하면서 먹어요. 자기가 먹은 다음에 잡아먹은 병원군의 지문을 받침대 위에 얹어 표면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내가 죽인 애인데 얘가 병원균에 그러니까 손가락만 잘라서 주는 거죠. 야 잔인한 자식들. 몸통은 먹고 손가락만 잘라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이 면역세포들이 와요. 근데 손가락을 보고 얘는 이런 손가락이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신분증을 제기하는 거죠. 물론 걸린 애는 죽었죠. 걸린 애는 죽었는데 작두로 손가락만 잘라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얘들 들어오면은 그냥 손가락이고 나발이고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데 요 중에서 우리의 그 면역반응, 항체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애는 B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 어렵게 쭉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클레이 모어 같은 놈이에요. 뭐가 들어와서 걔가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아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클레이 모어에서 박살나는 걸 발생합니다. 다 죽어라 이 자식들아 하고 여기 걸린 놈 있죠? 그런 걸 갖고 있는 놈을 향해서 이제 항체를 발생하는 거죠. 클레이모어로 빠바바바박 발사해서 싸그리 이제 죽여버리는 항체라는 폭탄을 만들어서 마구마구 투하한다. 다 죽어라 이 자식들아라는 걸 하니까 한마디로 애들이 이거라는 거죠. 해서 아니면은 칼춤을 추는 애들입니다. 항체를 날리면서 클레이모어로 칼춤을 추면서 이놈 저놈을 다 날리게 되는데 자 문제는 새로 들어온 애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번 들어왔던 애들은 아니까 손잡고 아니면 죽여버리면 되는데 새로 들어온 애가 뭐라고 읊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문제를 일으키면 나중에 와서 그놈이구나 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모른단 말이야. 문제를 일으키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물음표를 띄우고 있어요. 물음표를 안 띄우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저놈은 나쁜 놈이다. 지문이나 몽타주를 미리 바코드를 얘한테 미리 심어두면 오면 죽일 수 있겠구나. 자, 그 방식을 찾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저 바이러스의 시체나 반쯤 죽어있는 애를 보냈어요. 반쯤 죽었지만 손가락은 있죠. 야, 얘 손가락을 봐라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반쯤 죽어있거나 시체를 보내다 보니까 얘네들을 뭐 독성도 없애야 되고 몸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에서 15년이 걸렸어요. 통째로 넣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머리를 썼어요. 그러면 잔인한 방법을 썼는데 손가락만 보내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른 놈한테 손가락만 씹는 거죠. 손가락만 그놈 손가락만 딴 데다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고 만만한 아주 만만돌이인 아까 걔는 무서운 바이러스를 반쯤 죽인 다음에 넣어야 되잖아. 그런 거 말고 만만돌이에다가 손가락만 갈아 껴서 얘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놈이라고 미리 이 현상수배를 보내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용의자를 미리 인식을 시킵니다. 오면은 작두질을 해주세요. 뭐 이걸로 보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상당히 전달체라 그러는데 이것도 방식을 썼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아예 야 손가락 그거 보내는 것도 오래 걸리지. 손가락 자르는 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손가락에 설계도를 보내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지문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에 지문이 손가락이. 야 그러면은 이거를 쓰면은 AUC, UC, AACU, GCU가 되잖아. 이 명령어를 우리 세포 안에 넣어주면은 세포 안에서 이 명령어대로 만들어요. 이게 메신저 RNA잖아요. 아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얘네가 지문을 만들어. 세포 안에서. 그래서 뱉어. 야 그러면은 그럼 지나가다 보고 이거 뭐야? 이거 현상수배가 됐냐고 얘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손가락을 넣을 필요도 없다는 거지. 손가락에 설계도만 넣어주면 몸 안에서 알아서 만들어준다. 이게 메신저 RNA인데 이게 웃긴 게 잘 생각해보면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면역반응 때문에 항체를 쓰려고 손가락을 넣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넣어도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넣은 코드대로 만들어주는 길을 열었죠. 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가락을 넣은 거고 뭐를 넣을까? 예를 들면 나는 뭐 근육이 세고 싶어요. 그럼 근육 만드는 뭐 설계도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설계도를 넣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일단 메신저 RNA라는 게 몸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항체를 만들고 현상수배를 만들고 얘네가 칼춤을 추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내는 거죠.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AAAUCUCCC를 보낸 다음에 몸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뱉으니까 얘가 지나가다가 본 다음에 작두지를 준비하는 거죠. 들어만 오면은 너는 작살이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게 몸 안에서 저렇게 만들게 하니까 옛날에는 개발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 걸렸는데 저거 몸 안에서 만들게 하는 코드만 넣으면 되는 거죠. 밖에서 만들어 들을 필요 없이 코드만 넣으니까 개발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최단 시간에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옛날에 10에서 15년 얘기했잖아요. 올해 초에 코로나 처음 얘기했을 때 야 백신 개발 10년 걸리는데 코로나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몽타주를 그리기 위한 명령어를 인체에 입력한다. 뭔지 몰라도 인상착의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 딴 거 넣으면 딴 거 넣으면은 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인상착의를 보면은 얘가 다음에 들어오면은 작살인 거죠. 이게 특성이 물리거든. 아무리 무서운 놈이 들어와도 이거는 박살이에요. 근데 웃긴 건 또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얘네가 이 신분증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가 살고 싶잖아. 민증을 위조를 해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지가 AACCU인데 딴 거 얘기해. 밑장을 빼요. 세포가 밑장을 빼는 이 믿기지 못하는 진짜 이 세포 입장에서는 제가 적었지만 혼이 담긴 구라죠. 걸리면 이게 반으로 갈리거나 아니면 노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간 거 보이죠? 여기 구라인 거죠, 구라. 이거 딱 이렇게 친 다음에 하고 이거 밑장을 빼요. 그럼 얘가 물음표를 띄우는 거죠. 잠깐만. 이게 고민을 합니다. 이게 실화인가 고민을 해요. 이게 밑장인가 맞는가 고민을 해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요. 여기 나오는 무슨 뭐 면역 회피 물질, PDL1 빨간 거죠. 빨간 거를 내서 얘한테 딱 낸 다음에 밑장을 빼면은 얘가 속으면 가는 거야. 그럼 살아남죠. 그래서 암세포 같은 애들이 이걸 자꾸 밑장을 빼서 살아남으니까 이 밑장을 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알려주는 거죠. 이 자식들 밑장입니다 하고 알려줘서 이 구멍을 막는다든지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저 밑장 빼는 거를 막는 연구로 2018년 노벨의학상을 받았어요. 실화입니다. 저 자식들이 밑장 빼는 거를 잡은 거죠. 이 새끼하고 잡으면 단백질 PD1 저런 놈이 자꾸 억제하고 있구나 밑장을 빼고 있구나라는 걸 탁 잡는 순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하고 제임스 앨리슨 그다음에 일본의 혼조 다스크 교수님이 이걸 받았어요. 2018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저 잡히는 순간에 가는 거죠. 손목 잘리는 거예요. 세포 입장에서는 손목이 아니라 몸이 잘리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나오죠. 면역 항암제가 무슨 암 환자의 암치의 꿈을 이뤄줄까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면역 항암제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밑장 빼는 놈을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죠. 어디서 지금 되도 않는 거를 아까 봤잖아요. 빨간 거 어디서 되도 않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 혼이 담긴 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생명을 건 구라 이런 걸 치고 있는 거를 요거를 박살내는 거를 요즘에 노벨의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박살낼 수 있으면 저거를 잡을 수 있으면 면역 항암제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뭐 암세포를 죽이지 않아도 특성인 물리인 아저씨가 얘를 박살낼 수 있는 이쪽이 요즘에 뭐 많이 뜨고 있는 거고 자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제가 무적이냐? 그건 아니죠. 가끔 우리 특성이 물리이긴 하지만 얘 몸 안에 들어온 애도 있어요. 아주 독한 새끼들이죠. 그걸 또 거기 들어와서 또 뭘 하는 게 있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HIV 바이러스가 얘네를 나중에서 완전히 이런 세포들을 점령하게 되면 그게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후천적으로 면역이 없어요. 쟤네가 박살나니까 이제 뭐 신분증 조사하러 다닐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면역 결핍증이 그게 에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잠깐 보여드리면 얘네가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몸에 들어오는 적군의 종류가 수백만이에요. 근데 이런 비세포는 하나당 이런 걸 하나를 갖고 있어요. 얘네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대박이지. 웬만한 들어올 수 있는 바이러스의 데이터가 이 안에 다 있으면은 우리의 몸엔 슈퍼면역 그 자체일 텐데 한 놈당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놈이 대봐야 되거든. 이놈인지 저놈인지 막 대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도대체 그 수많은 다양성, 요 몽타주의 다양성은 어떻게 있을까? 이런 걸로 나온 게 1987년에 노벨의학상입니다. 어떻게 저 많은 현상 수백을 다 갖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제가 이야기로는 이거 안수표 찍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대충 뭐 이만큼은 있는데 나머지는 뭐 돌연변이하고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이놈 저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서 이렇게 대보는 거죠. 이놈인가? 해서 제가 보기엔 좀 찍었다라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하여튼 뭐 원리가 그렇다니까. 옛날에는 이 생식세포에서 이 정보가 자손에게 그대로 이어지느냐 이 생식세포 계열설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수백 가지 유전종을 물려받은 개체가 이런저런 재조합을 해보고 돌연변이를 해봐서 수만 개의 항체를 만들어내면 하나하나 대본다는 거죠. 뭐 그걸로 노벨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방식 자체가 이 mRNA 방식이 인체의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우리 세포 안에서 뭔가를 만드니까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야 뭐를 넣을까? 팔다리가 6개는 좀 안 될 것 같고 슈퍼맨? 이게 모두 될 수 있겠죠? 야 내 근육 괜찮죠?
야, 메신저 RNA에다가 찍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근육 세포 10배. 야야 10배. 야, 이거 될 거냐? 높이뛰기. 야, 다리다 이 자식아. 레그 이러면서 넣으면 될 거니. AACCC DDD 뭐 이러면서 넣으면은 다리. 뭐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인체로 저런 명령어를 보낼 수 있는 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노벨 의학상을 1980에 받았던 도네가와 스스무라 아저씨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잠깐만, 이거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 거기에다가 넣는 건데 그거 말고 가장 최고는 뭐예요? 여기죠. 머리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지 않을까? 정신은 곧 물질이다. 머리에 명령어를 CCCDDD를 입력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나온 게 질문 중에 하나가, 기억은 사라지는 것인가 찾지 못하는 것인가? 뭘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저 아저씨 주장은 찾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딘가 있는데 뭐 못 찾는 거다. 이게 엔그램이라 그럽니다. 기억이 저장되는 데는 어딘가, 레코드판에 홈처럼 분명히 있을 텐데 머리에 어딘가를 찾는 게 지금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이걸 아직도 찾고 있는데, 그래서 뭐 가짜 기억도 요즘은 만들 수 있다 그래요.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게다가 이런 말도 합니다. 기억의 흔적이 유전 물질에 존재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기억의 흔적이 유전될 수도 있다? 유전은 아니겠지. 뭐 군소는 됐답니다. 바다 달팽이는 됐다는데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수준을 넘어가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도 다 제 수준을 넘어간 얘기긴 했지만, 명령어 인체에 입력하는 뭐 방식을, 단백질을 생산하는 방식을 찾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상상을 해봅시다.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생명은 저런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고, 이게 돼지고, 이게 닭이고, 이게 인간이면 아까 전에 기억 정보도 물질이라며, 이것도 뭐 CCTD로 표현이 가능하다며요. 만약 그러면은 우리는 우주로, 저 화성으로, 저 머나면 별로 이주할 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 있어요. 지구의 모든 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있지. 129는 A구, 예를 들면 378은 C구, 916은 D구,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다고 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인간의 기억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자료를 숫자로 해서 여기다 태워서 뭐 10억년 가면 어때? 숫자인데. 가서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닭, 돼지, 소, 여기 인간, 그다음에 여기는 사랑했던 그녀에 대한 나의 기억. 좋죠. 수능 잘 봤던 뭐 시열, 뭐 여기는 뭐 보스 잡았던 느낌, 뭐 이런 거 넣어서 가서 열면 되는 거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넣어서 가서 하면은 되는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